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제가 좀 가져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리플사가 얼마 전에 인수한 커스터디안 회사인 메타코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시티그룹이 리뷰하고 있다. 파트너십 맺은 크립토 커스터디안 메타코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목이 제가 봤을 땐 좀 자극적으로만 적은 거고 내용은 뭐 크게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이제 저번 달에 250 밀리언 달러로 리플사가 메타코를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시티은행이 자세히 보면은 작년 이맘때쯤, 작년 6월에 메타코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왜 이런 뉴스가 나왔지라고 했을 때, 리플사하고 시티뱅크하고의 연결고리 때문에 뉴스를 그냥 좀 내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작년에 시티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게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나온 뉴스인 것 같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티뱅크나 이제 리플사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사의 이 메타코 인수가 요 시티은행과 시티그룹과의 어떤 연결된 고리가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도 않는데도 벌써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 이제 보면은 너무 급하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리플사도 이때 메타코를 인수를 할 때 어느 정도 딜을 하게 됐는데, 독립적인 브랜드로서 활용을 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코의 인수를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리플사에서 메타코를 인수해서 리플사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메타코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독립적인 브랜드로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티그룹과의 어떤 이런 메타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변경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리플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은 리플사가 왜 메타코를 인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리플사가 이렇게 커스터디안 회사인 메타코를 인수한 이유는 다른 어떤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굳이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요. 왜 리플사가 이렇게 커스터디안 회사인 이제 메타코를 인수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 눈에 딱 하나 띄는 것은 바로 이 리퀴디티 허브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이 리퀴디티 허브는 결국 은행이나 회사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커스터디안을 하면서 재무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다양한 이런 마켓메이커, 익스체인지, OTC 데스크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커스터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리플사에서는 커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메타코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리퀴리티 허브나 아니면 이렇게 재무 관리를, 암호화폐로 재무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인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코는 메타코 나름대로 하고 있고, 메타코의 기술을 활용해서 리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뉴스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지만, 뭐 리플사가 아무래도 리퀴리티 허브에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더리움이 이제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페이먼트, 그리고 해외 송금 CBDC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마스터카드가 이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멀티 토큰, 다양한 토큰들을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마스터카드가 활용을 해서 페이먼트를 암호화폐로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보면은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를 보면요, 이제 CBDC 관련돼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 90%가 되는 중앙은행들과 같이 함께 협력하에 이제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 홈페이지인데요. 보면은 이제 백서까지 내놓으면서 CBDC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도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12월 23일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CBDC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쭉 내려보면은 타일랜드 쪽에서도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배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2023년 중반에 이 파일럿 테스트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일랜드 쪽에 이더리움 기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쿼룸을 통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어떤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2023년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스라엘도 쿼룸을 통한 이더리움 체인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또 내려보면 노르웨이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싱가포르에서도 이더리움.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더리움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덤바 뭐 이런 프로젝트들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CBDC 다양한 나라들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이런 부분에서 CBDC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공감이 됐었는데 어떤 사람 크립토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리게 됐어요. 마스터카드가 지금 프라이빗 이더리움 체인을 만들고 있다. 프라이빗 이더리움 체인이 규제된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체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멀티 토큰 네트워크가 비슷한 부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뱅크 디파짓, 은행에 입금하는 이런 것을 토큰화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페이먼트 아니면 입출금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CBDC 런칭에 관련돼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요 이더리움과 마스터카드 요 내용을 보았을 때도 요 CBDC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요 멀티체인 네트워크, 멀티 토큰 네트워크 이걸 보았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스터카드가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더리움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바로 암호화폐와 함께 은행들을 완벽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은행을 도와서 암호화폐를 용이하게 사용을 해서 해외 송금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24시간 즉각적으로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함께 이제 완벽하게 은행들을 도와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CBDC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페이먼트 관련된 일을 마스터카드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은 연구관에서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런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뭐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긴밀하게 이더리움과 마스터카드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뉴스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 원래 XRP하고 쓰임새가 좀 달랐는데 이더리움이 해외 송금과 페이먼트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깊게 CBDC 뭐 이런 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뱅크 디파짓, 그 다음에 CBDC,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거의 뭐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 거의 뭐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리고 시총이 2위였잖아요. 2위잖아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원래는 이더리움이 없을 때는 XRP가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XRP가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XRP는 뭐 5위, 6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도 CBDC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깊게 파고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요 SEC 소송에 걸려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고 이더리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사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증권이면 XRP도 증권이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면 XRP도 증권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는 계속 침묵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편을 좀 더 많이 들어주고 리플사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이 리플사가 이렇게 소송을 걸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더리움이 하루빨리 좀 더 앞서 나가서 XRP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XRP를 대적하고 XRP를 이렇게 공격하고 약간 경쟁 상대로 보는 뭐 스텔라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과 다른 코인들 비교했을 때는 XRP가 워낙 파트너십도 넓고 생태계도 넓기 때문에 강한 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더리움이 이렇게 쫓아오게 된다면은 XRP의 가장 큰 적은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믿기보다는 나름대로 스스로 정보도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면서 잘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